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특종 단독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화끈한 뉴스인데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단독, 특종, 어느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주 해드리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미국이 괌에 핵 공격 전담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압박용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미넛 공군기지에서 출격합니다. 여기는 B-52 폭격기입니다. B-52H 폭격기 세대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 B-52 폭격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 3총사 중에서 가장 큰 폭격기죠. 바로 B-1B 초음속 폭격기,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이 B-52 전략 폭격기. 이래서 하늘 위에 나르는 요새죠. 이 B-52 폭격기 세대가 이륙을 해서 괌으로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사인이 마이티 51입니다. 이 마이티 51이라는 콜사인, 그리고 세대가 같기 때문에 마이티 51, 마이티 52, 마이티 53 이렇게 해서 세대가 미 중북부에 있는 이 노스다코타주에서 출격을 해서 괌으로 가는데, 이게 하와이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들리진 않고 여기는 하와이에 있는 히캄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프레시 71, 72, 73이라고 하는 콜사인을 가진 그 공중급유기 세대가 와서 하와이를 지나서 공중급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스다코타에서 출격해서 하와이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들의 공중급유를 태평양 상공에서 받고, 그리고 괌에 도착을 한 것이 1월 14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이 마이티 51, 52, 53이라고 하는 B-52H 전략폭격기 세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를 갖다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행기들이냐, 이 마이티 51들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제23 폭격 비행대 소속의 폭격기들인데요. 이 제23 폭격 비행대의 마크 한번 보십시오.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에다가 그냥 폭탄을 내려 꽂네요. 바로 일본의 후지산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다가 거의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위력을 내는 폭탄을 투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23 폭격 비행대 마크입니다. 여기에는 이 기체는 그 마이티 51, 52, 53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MT라고 적혀진 이 것이 바로 그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미넛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바로 23 폭격 비행대, 그 노스다코타주의 그 미넛 공군기지의 콜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23 폭격 비행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제5 폭격 비행단 소속으로 전략 타격이 주 임무입니다. 전략 타격. 핵과 재래식 탄두를 탑재를 하는 AGM-86 미사일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B-61 전술 핵폭탄을 주로 운영하며 때에 따라서는 재래식 폭격 임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략 타격이 주 임무다. 제가 저번에 그 잠수함 이야기 드리면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잠수함은 바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전략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무기들은 바로 핵 공격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무 무기에나 다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대요. F-22도 전략 무기, F-35도 전략 무기, 이런 말을 붙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핵 공격 능력,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무기들을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략 타격이 주임무다. 즉 핵
타격이 주 임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 23 폭격 비행대는. 그래서 이 핵 타격이 주 임무인 B-52H가 괌으로 세대가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년 들어와서 바로 또 이 그 괌에 있는 B-52 폭격기가 일본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북경의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단둥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괌에 있던 B-52 폭격기들이 바로 출격을 해서 공중급유를 한번 일본 상공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무선 통신하는 것을 공중급유하는 그 급유기하고 무선 통신하는 것을 또 아마추어 무선사들한테 흘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여기 왔다라는 어떤 그 존재, 그것을 일부러 보여준 후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단둥에서 바로 북한으로 들어온 그 시점부터 평양으로 도착하는 그 한 3시간 동안, 또는 평양에 내려서 뭐 여러 가지 환영 행사를 하겠죠. 그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의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 내려가지고 의장대 사열도 받고 뭐 꽃다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데, 그러고 있는데 그냥 평양역을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선을 공개를 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그 B-52 폭격기가 지금 그 괌으로 온 것이, 그때는 사실 그 단둥을 통해 김정은의 열차가, 전용 열차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던 그 시점에 출격한 그 폭격기들은 핵 공격 전담 폭격기가 아니고 재래식 공격 임무를 주로 전담으로 하는 그 비행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핵 공격 전담 부대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입니다. 물론 무장에 따라서 핵 공격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그것은 무슨 또 정치적 어떤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정치적 노림수를 분석하기 이전에 어떤 무장을 탑재를 하길래 핵 공격이냐 라는 것을 또 어떤 무장인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AGM-86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을 이제 탑재를 하는데, 이게 B-52에는 20발이 탑재가 됩니다. 최대 20발이죠. 사정거리는 2400km짜리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1100km짜리 버전이 있습니다. 2400km짜리 버전에는 핵탄두가 탑재가 되는데요. W-80이라고 하는 핵탄두가 탑재가 됩니다. 이 W-80 탄두는 그 위력이 200킬로톤입니다. 200킬로톤. 어마어마하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킬로톤이었으니까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한 12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의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B 버전입니다. 2400km를 날아가죠. 그리고 1100km를 날아가는 이 C 버전은 탄두의 무게를 탄두의 그 연료를 줄이는 대신에 탄두의 크기를 늘렸죠. 그래서 2000파운드, 즉 1톤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재래식 탄두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재래식 공격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또 20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W-80 핵탄두 같은 경우는 또 위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너무너무 위력이 센 것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방사능 낙진, 그로 인한 후속적인 피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오래가고 또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위력이 너무 강한 것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력을 조절해서 탄두의 위력을 아주 낮출 수 있는 것, 약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 군사학자들 또 정치학자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B-61 전술 핵폭탄을 탑재를 합니다. 최대 24발까지 탑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항공기 탑재 핵폭탄이고 제이담처럼 GPS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딱 목표 지점의 3m 이내에 그냥 꽂혀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현재는 B-61-11 버전의 그 폭탄이 지금 그 미 공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B-61-11 버전은 아까 이 그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W-80 탄두처럼
탄두 유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냐? 0.3킬로톤에서부터 340킬로톤까지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무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주석궁 하나만 때리자. 그러면 0.3킬로톤. 또 이번에는 주석궁과 더불어서 그냥 뭐 김일성 광장에 있는 전체 건물 다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면 뭐 1킬로톤.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문제는 이 B-61 폭탄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폭탄이니까 최대 사정거리 뭐 한 20km, 30k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B-50이라는 이 엄청난 덩치의 또 뭐 기동성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엄청난 덩치가 평양 상공으로 또는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이런 폭탄을 떨어뜨린다. 이건 사실 뭐 상상하기는 힘들죠. 이것은 상대국의 적국의 제공권이 완전히 다 제압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수단으로 B-61 폭탄을 사용을 하겠죠. 만약에 스텔스,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가 사용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냥 꽂아버리면 되지만, 이 B-52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B-61 폭탄을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핵폭격 임무는 멀리서 2400km 밖에서 쏠 수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 AGM-86, 여기다가 이제 B형, 이렇게 해서 W-80 핵탄두를 장착을 한 그 폭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능력을 가진, 또 이런 무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세대가 느닷없이 미 본토에 있는 노스다코타주에서 지금 괌으로 세대가 1월 14일 날아왔습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너무너무 지금 뭐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북 정상회담 곧 열릴 것 같고 다 그런데, 또 우리 국방백서 보면 어이없게도 뭐 북한을 적으로도 이제는 뭐 상정을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지금 일본을 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 핵 공격할 수 있는 전담 폭격기가 왔을까요? 바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17일 또는 18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내일 또는 뭐 며칠 잠깐 내로 바로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세부 내용을 조율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사실은 정상회담 결과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우리는 그동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신년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체면은 살려줄게. 그 대신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대신 우리는 너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너의 지원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협상을 사실은 여기에서 하고, 정상회담은 그것을 확인하는 일, 그래서 발표하는 일, 사실 뭐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의 만남, 여기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저는 걸려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김정은의 희망대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어떤 시발점, 즉 주한미군 그 지상군의 감축, 이런 것들과 확 연결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내심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만 제거를 한다면 미국은 미국 국민의 안전만 있으면 된다. 그게 최우선순위다라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거해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어떤 이런 거 해줘. 우리 뭐 다 필요 없고 남조선한테 개성공단 해달라 그래. 개성공단 해주라 그래. 그러면 쟤들 득달같이 해줄 거야. 지금 뭐 개성공단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으니까 니들이 오케이만 해주면 돼. 이건 인도적이다. 인도적인 항목에 개성공단 집어넣고 금강산 관광 집어넣어줘.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은 오래갑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밀듯이 들어가는 이 현찰, 달러 현찰을 가지고 아주 이제 튼튼하게 자기 정권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는 뭐 사실 통일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미군과의
미국과의 동맹은 약화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이런 거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너 말 들어라.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세게 요구하지 마라. 우리도 적당히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너무 세게 요구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 어떤 협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괌에다가 핵폭격 전담 전략폭격기 세대를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핵폭격 전담 전략폭격기 B-52 폭격기 세대에 부디 이 김영철이가 조금 겁을 좀 먹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데까지는 안 가서 협상이 되도록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어떤 그 재개, 관광 재개 이런 것까지 안 가고 뭔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는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신인균의 국방TV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단독, 특종, 미국의 전략적인 군사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앞으로 더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인균의 국방TV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죠? 그거 돈 내는 줄 알고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 제 주위에도 많으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종 모양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